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요리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거를 추가를 하시다 보면 더 색다른, 더 좋은 요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웨이스토리 조리 아레인지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륜 프로라고 합니다. 삼성 웨이스토리는 시공기업으로 단체급식, 식품물류, 외식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삼성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진로 체험의 경험도 많지 않았고 아직 제 진로나 꿈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저는 요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 와서야 진로를 결정했어요. 계란 프라이 하나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요리사라는 직업을 갖자고 결심했을 때 아무 정보도 없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전문대 조리학과부터 시작해서 4년대 대학을 거쳐 대학원까지 편입하고 또 요리 관련 아르바이트에서부터 프랜차이즈와 레스토랑을 거쳐 호텔 요리사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메뉴 개발자로 삼성 웨이스토리와 함께 된 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동안 해외대회 심사위원도 하고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도전하기도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입 요리사 시절 선배들이 매번 식재료 정리나 물건 수령하는 일만 시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선배들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고 기본적인 요리 스킬도 늘릴 수 있었어요. 신입 때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선배들에게 혼난 일이 많았죠. 그때는 의기소침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아니까 당시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요리를 시작했던 2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요리사에 대한 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요리를 한다고 하면 다들 걱정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요리사로 성공한 스타 셰프들도 많고 성공한 식당 운영자들도 많이 나와서 그런지 요리사라는 직업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을 가지 않아도 요리사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부터 차근차근 전문적인 조리 스킬과 운영 노하우, 위생관리 등을 배우기 위해서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꿈을 지닌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전문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면 요리사로 나아가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대학생활에 임하면서 방학이나 여유 시간을 통해 자기 스킬을 키울 수 있는 현장 체험을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리 분야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요리사로서는 레스토랑, 식당, 호텔, 단체급식, 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 패스트푸드점의 주방 관리자나 식음기업의 다양한 직군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나 위생을 배우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한 영업 등의 업무도 할 수 있어요. 또한 음식을 좀 더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스타일리스트도 될 수 있어요. 음식은 우리 삶 전반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와 직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성, 음식을 만들 때의 집중력,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하는 요리 말고 일로 하는 요리는 보통 팀플레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하고 의견이 대립할 때나 서로 배려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하죠. 요리사는 부지런해야 해요. 게으르면 요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요리는 계속 변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주방은 칼과 불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집중해야죠. 안전을 위해 집중을 해야 하고 동시에 요리에 집중해야 완성도 높은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성실을 꼽고 싶어요.
항상 성실하게 배우려고 하고 연습하고 노력하세요. 시간이 지나 그 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자기 집 주방에 들어가세요. 주의사항을 잘 배운 상태에서 칼을 만져보고 채소를 썰어보세요. 계란을 깨고 프라이를 해보세요. 그리고 오믈렛도 만들고 라면도 끓여보고요. 요리는 경험이 실력을 만듭니다. 이론적으로 알아도 실제로 만들어보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직접 경험해보면 이 일이 내 일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요?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 잘 따라오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초적인 스킬을 위해서 칼을 썰어보고 펜을 만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어요. 일단은 제 앞에 이렇게 칼이 있는데요. 이 칼을 잡는 법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칼을 잡을 때는요, 이렇게 칼이 있으면 감싸주듯이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잡았으면 반대 손은 어떻게 될까요? 가끔씩 썰 때 이렇게 손을 피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게 되면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손은 호랑이 발톱, 이렇게 손을 오므려 주셔서요. 재료를 고정시키고 밀어 써시면 돼요. 요리를 할 때 상대방이 칼이 필요할 때 어떻게 건네줄까요? 이렇게 줄까요? 자, 이렇게 주지 마시고 칼을 잡아서 칼 면을 잡고 이렇게 건네주세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요리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펜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집에서 연습할 수 있게 쉽게 오늘은 쌀에다가 이렇게 봉지를 넣었습니다. 이 재료를 우선 이렇게 돌려가면서 앞쪽으로 모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펜을 이렇게 돌려가시다면서 앞으로 살짝 올리시면 앞으로 모이죠. 그런 다음에 이 바닥면을 뒤집어 줄 거예요.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뒤집을 건데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살짝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앞으로 또 당겨가죠. 살짝 기울었으니까 다시 돌려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손목 스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익숙해집니다. 이 손목 스냅을 이용하시는 것들, 이거를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칼 잡는 법하고 이 펜 돌리는 법을 배웠는데요. 지금은 이제 간단한 재료를 위해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양식 조리 기능사에 월드오프 샐러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 음식을 만들 겁니다. 월도프 샐러드 함께 만들어 볼까요? 사과를 깎아 한 입 크기로 썰어 물에 담가두세요. 샐러리는 끝부분과 심지를 제거하고 썰어서 사과와 같이 물에 담가둡니다. 호두나 견과류를 잘게 다져줍니다. 훈제 닭가슴살을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마요네즈와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잘 섞어줍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줍니다. 사과와 샐러리, 닭가슴살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다져놓은 호두, 견과류를 넣고 섞어줍니다. 준비해둔 샐러드 채소를 접시에 깔고 월드오프 샐러드를 담아 플레이팅하면 완성!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한 학창시설을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늦게 진로를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탐색해보세요. 해보지 않았던 스포츠에 도전하거나 막연히 생각했던 취미활동도 해보는 거예요. 다양한 방과 활동도 해보시고 1일 클래스 등으로 경험도 해보세요.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 중에 평생 직업이 될 만한 일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경험한 일들이 직업 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있어요.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위해 최대한 많이 경험하세요. 응원합니다. 파이팅!